YS경제공사 차영주 소장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요즘 일주일에 몇 번 보세요, 서로? 네? 좀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 톰과 제리가 이게 연합인포맥스 주간 전망대에서 톰과 제리로 시작했는데 요새 보니까 뭐 나도 보니 여기저기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아. 소장님 덕분이시죠. 감사합니다. 그 덕에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은 재미없고, 네. 예? 아마 뭐 주고받는 얘기 중에 뭐 그렇게 시장 관련해서 얘기해서 속 시원한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톰과 제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편안함, 기쁨, 때로는 뭐 허탈한 웃음까지도 오늘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일주일에 몇 번 보니까 제 고충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네. 네. 이거 뭐 가끔 봐야 재밌지. 그래도 뜬금없는 얘기들 뭐 그래요. 하면서 그것도 우리 차 소장님이니까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지난주 우리 뭐 수익률도 진짜 한번 공개하셨고 옛날에 깡통 찼던 그 가슴 아린 내용도 또 한번 뭐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 네. 이 수익률 까면은 늘 후폭풍이 있다 하셨잖아.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200% 수익이요? 아니면은 고생하신 거요? 사람이 징크스를 깨는 방법이 뭘까요, 소장님? 징크스라는 게. 네. 네. 빨간 반스를 입어요. 어떻게 보셨? 아니군요. 원래 증권사 직원들이 의외로 속옷 빨간색 많이 입지 않습니까? 이거 19금 방송인가요? 네. 그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네. 예. 넥타이도 뭐 넥타이 빨간색이고 네. 그런 것들이 월가 친구들은 또 파란색이 있겠구나. 파란색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손이 가더라고요. 손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궁금해. 징크스를 깨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어째 다시는 공개 안 할 겁니다. 예. 뭐 어느 쪽으로 건드리셨다가 월화. 그냥 보이는 거 원래는 그랬죠. 이제 나도 징크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해보자. 역시나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좀 그랬었고 화요일 날도 거의 뭐 진흙탕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회복했고요. 오늘도 종목 중에 하나가 W 게임즈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상당히 장중 등락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어제부터 이제 또 요즘 또 게임주가 막 들썩들썩하고 또 분위기 바뀌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회사도 우리도 뭐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주가도 움직이길래 그래서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기분이 좋았었죠. 좋아서 살짝 고민이 든 게 이틀 동안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를 그냥 갖고 가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가. 여기서 이번 주에 모든 게 달렸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거기서 드는 생각이 욕심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11시 땐가 11시 반 땐가 정리하고 뭐 다른 또 스케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종가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또 얘기가 또 찾다 보니까 이 W게임즈가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런 쪽 뭐 블록체인 관련된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행은 불법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카지노와 블록체인이 또 연결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연결고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17% 플러스까지 갔다가 종가는 9%인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 폭이 엄청나죠. 장중 17% 플러스 났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9%라고요. 네. 8만 5천 원대 있던 게 6만 얼마에 끝났으니까요. 예. 근데 딱 수급을 봤더니 기관이 다 물렸네요. 아하. 네. 그때 끌고 갔던 게 기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스마트한 게 개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네, 항상 안전운전. 네. 안전벨트 꽉 매고 매매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시장에서 종목만 따라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네. 예, 항상 다음 주부터도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네. 입에 칼은 안 물고요. 근데 네. 그런 스피드를 즐기시잖아요. 스피드요? 네. 김건모
아니요. 그런 스피디한 것들을 즐기시면서 남들은 안전운전 하라면서도 본인은 그냥 막 칼치기에 뭐 초치기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제 계좌 보셨습니까, 소장님? 아니 뭐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렇잖아요. 네. 어쨌거나 대단하셔. 그 바쁜 일정 갖다 소화하면서 그래 소위 말해서 단타쟁이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꼭 그런 건 아니라 꼭 그래요. 그럼 한 종목을 갖고 제일 길게 붙들고 있었던 게 얼마나 붙들고 있어 봤어요. 근데 지난번 공개한 말씀드렸던 계좌가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 계좌 말고. 네, 단기 계좌입니다. 단기 계좌.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표현대로 찍고 까부는 네, 이런 계좌. 그러니까 단돈 오늘 끝날 때까지 10,000원이라도 벌고 가자. 아하. 라는 심정의 계좌다 보니까 별거 다 하죠. 뭐 샀다가 1시간 만에 팔기도 하고 예, 아니면 괜찮겠다 싶으면 뭐 2박 3일도 가보고 그러니까 스윙부터 초단타까지 다 해보는 맘대로 계좌 뭐 이런 쪽의 컨셉이다 보니까 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도 권할 만한 방법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어느 네, 정도 네. 시장에서 좀 경험이 쌓이고 최소한 5년 정도는 매매를 해보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오는 가운데, 뭐 보통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3,000포인트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예. 여기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있는데 종목만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대응하는 정도를 충분히 누리시는 정도의 매매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대처 능력이 별로 없고 특히 나는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대형주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특히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리딩방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유튜브에서 뭐 저희도 유튜브네요. 네. 근데 이런 그 어떤 단순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뭐 누가 좋다고 그래서 샀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만 쫓아가지고 매매하게 되면은 참 힘들 수가 있는 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탁노스라는 데가 이미영 대리 팀장, 김미영 팀장이고, 네, 김미영 그리고 팀장. 리딩방은 주로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이렇게 그 맨날 그 뭐야 보이스피싱 할 때 무슨 서울중앙지검에 무슨 뭐 수사관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 뻔한 이름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예전 한좀 됐는데 뭐 서울지방검찰청의 김민수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민수 검사도 그 보이스피싱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야. 아 진짜요? 맞아요. 저는 그 전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데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또 하나 후폭풍은 밥 사는 얘기 많이 들었겠네. 일주일 동안 주변에서. 뭐 굳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런 거보다 그냥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가슴 속에 그 계좌의 그 상처들, 과거의 상처들. 네. 그래요. 아마 만약에 나는 깡통 찬 적 없었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뻥카 치고 갔더라면은 욕 뒤지게 먹었을 거야. 뒤지게요.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주간 시황 보고 갑시다. 네, 10월 4주차, 다음 주면 10월이 다갑니다. 네, 쓸쓸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4주 위클리 리포트인데요. 네. 글로벌 증시 동향을 딱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역시나 미국 S&P 500은 계속 달리고 있고, 유럽도 그냥 그 자리, 중국도 오늘 헝다 이슈가 좀 있었죠. 장중에 달러 이자 채권 뭐 지급했다. 그래서 네. 뭐 디폴트는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데 헝다 우리 것도 아니고 네, 아직 이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격차는 벌어져 있는데 네. 이거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아직 격차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계속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걸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겠고 예. 영원히 한국 시장은 이래.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실망도 있겠고 망감이 교차하는 지수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한 2,950에서 3,150 사이에 갇히나 이게 제일 걱정돼요. 영원한 박스권이요? 영원한 박스권이라기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6년짜리 박스피도 겪어봤는데. 네. 네. 저도 그쪽엔 한 표 동의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종목 매매가 활발하게 더 움직이겠죠.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종목 찾아내는 게 또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진도 나가요. 빨리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지수랑 고객예탁금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가 어느덧 23조까지 확 무너졌다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한 23조 5천억대 정도까지 일단 회복을 하는데 예탁금은 그 자리고요. 한 65조대에서 왔다 갔다 그 자리. 지수도 저점은 찍었지만 아리까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용잔고가 또 쭉 올라온다. 또 안 좋은 신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예탁금은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의 후회가 나오는 게 뭐죠? 아유 비트코인 할 걸. 네. 아유 그냥 미국장 사서 가만둘 걸. 이런 껄무새 시리즈가 또 나오는. 본인 후회 아니에요? 껄껄 그거는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질없는 얘기고. 뭐 근데 아까- 진짜 저 차트에서 매주 느끼지만 네. 저 파란색의 신용잔고하고 네. 빨간색의 지수는 네.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같이 안고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에 좀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사긴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그냥 무늬만 산 걸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개인들은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로 돌아갔습니다. 어허. 근데 외국인들은 대형주 사고 중소형주 팔았고요. 예. 기관은 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연기금 역시나 다시 이번 주 매도를 강화시키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기관 야, 쪽 그러면은 네. 기관계 2,129억 순매도인데 네. 연기금이 3,300이면 연기금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샀다는 얘기네요. 금융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하. 네. 예. 그래서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연기금의 매도가 참 여전히 강하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 기조라고 하게 되면 비중 줄이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겠죠. 예. 네. 그래서 섹터별로 보니까 개인들 철강 금속 사고 있고 전기전자 사고 있고 철강금속이라면 뭐 또 포스코 같은 거? 그런 계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또 이제 요즘 보다 보니까 비금속 광물 원자재 올라가는 것들도 따라 사는 것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근데 외국인들이 특이하게 전기전자 삽니다. 조금 있다가 종목을 보게 되면 나올 것 같고요. 운수장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따 저 종목을 보면 하는 것밖에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닌가 보네.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삽니다. 삼성전자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요. 네.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의약품 쪽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 대거 매수를 하면서 그때도 바이오주를 샀었거든요. 예. 근데 바이오주를 사는데 특별히 시세는 별로 안 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꼴랑 사봐야 606억이네. 이거 이제 뭐 다 퉁퉁퉁퉁 치고 나서 순매수가 저 갖고 무슨 뭐 시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외국인한테 하시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영어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You In English. 예. 오케이. good. 예. 그래서 금융주 매수를 하는데 지금 딱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그래도 금융주는 매수합니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배당 준비하겠죠? 아, 네. 그런 쪽에서 금융주 매수를 하는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증권주도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증권주도 고배당 종목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신경을 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번 주에 의외로 풀리지 않는 고민.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있고 기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총 상위에 또 알아주는 또 섹터들이죠. 근데 얘들 별로 시세가 안 났잖아. 그게 문제죠. 네. 예. 카카오도 삽니다. 카카오도? 네, 그 말만 많던 카카오도 사고 기관 순매수 1위는 이번 주 네이버입니다. 네. 이런 것도 사주는데 왜 시장이 반응을 안 할까요? 이게 풀리지 않는 고민.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요 지금. 내가 좀 빨랐다. 미안해. 빨랐다. 요즘 소장님이 조금 뭐 욕구 불만 이런 거. 아니요. 네. 그런 건 우리 없어요. 차 소장님 조금 약하다. 조금은 더 이렇게 확 그냥 예. 깨물어 주세요 그냥.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좀 귀엽. 그만하겠습니다. 예. 볼펜으로 찍을 뻔했어. 예.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데 거래 대금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어떤 과거처럼 시장에서 주도하는 능력들과 어떤 이 시장 대비해서 사기는 사되 무늬만 사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지금 퀘이크 이님이 그러시네. 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매수? 빙고. 네. 빙고. 예, 그 표현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뒤로는 또 무슨 호박씨를 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모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밀어내게 되면 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유지하는 정도로 맞춰주는 게 아닐까. 그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뭐 욕해야 되나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변화가 혹시나 또 갑자기 뭐 다음 주나 또 10월 말이죠. 또 11월 달 들어서 매수량과 금액을 확 변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쪽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거와 기관들 주도하는 쪽을 보게 되면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엔터 쪽이죠. 네, 거기다가 JYP 엔터는 외국인들이 사랑이 또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11월 달 들어가게 되면 우리 트와이스가 정규 앨범이 네. 세상님 표정이 뭐 트와이스 하면 되지 또 우리 트와이스는 뭐요? 투둥이니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뭐 쭉 보시게 되면 일단 약간 이제 이런 문화 산업 쪽에 컨텐츠 게임 쪽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하나의 또 특징이 아닐까.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주간 시황은 대충 준비하신 내용이 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 제가 지금 여기 채팅방에 네. 우리 진짜 그야말로 인포메스 라이브 거의 제가 매일 보는 아이디인데 우리 최호영님 그러시잖아. 이게 미친 옵션 프리미엄 반토막 낼 때까지 앞으로 며칠은 더 삼성전자 가지고 장난치면서 프리미엄 따물 같은데요. 저도 이 최호영님 이 뷰에 상당히 공감하는 거는 네. 그동안에 우리 위클리 옵션이 얼마나 이렇게 하동 소위 말해서 우리 무구쌤도 그동안 꾸준히 강조하셨지만 잘 모르겠으면 양쪽 다 걸어놓고 반대로 가는 놈 빨리 잘라버리고 가는 놈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익 낸다고 했는데 이 장을 만들어 놓고 이 위클리 옵션 쪽으로 또 손님 또 꼬인 것 같아. 손님 꼬이니까 이 양놈들이 또 이거 프리미엄 따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장 있죠. 가두는 거야. 장 가둬가지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매수했는 사람들 그냥 막 짐 빠지게 시간같이 그냥 축축 그냥 막 날아가게. 이게 이제 옵션 쪽으로 조금 손님 몰린다 싶으면 이게 야들은 또 이 가두리로 가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트랭글로 가는 거예요. 숏 스트랭글로.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네. 그러면 예전에 한국 증시로 그냥 돌아간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 어떤 코로나 장세의 특수 다 지났고 그 어떤 예. 이례적인 장세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죠. 볼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네.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 놓고 위도 아래도 다 어우 깜짝이야. 다 쳐내는 그 처가 아니죠?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차 소장님 네.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특히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최근 들어서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이것도 좀 우리가 추측일 뿐인데. 주축일 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쪽들을 보면 네. 다우랑 S&P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S&P가 사상최고치를 끊었고 네. 그저께는 다우가 사상최고치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쪽은 좀 떨어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관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예. 이런 쪽들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라기보다는 좀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쪽 이런 쪽들이 강한데 그쪽 소비와 우리 소비는 좀 다르죠. 물론 실업률이 30만 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쪽은 뭐 소비재들 좋고 주간 실업 수당 쪽. 주간 수당 예, 실업률은 아니고요.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네, 네. 30만 건 이하로 줄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흐름들 보면 뭐 걱정할 거 많죠.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다음에 분기 실적인데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미국과 우리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애널리스트도 4분기와 내년 전망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연초에 예. 슈퍼 사이클은 다 어디 가고? 슈퍼사이클은 슈퍼에 있습니다.
반성문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분도 일부 계시고, 네. 뭐 유명한 유튜버도 반성 방송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반성문 쓰자면 나는 뭐 반성문이 저기 뭐 1톤 트럭 채워. 1톤밖에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전망치들이 불투명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네. 이루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되면 1,170원대 움직이면 뭐 이렇게 해서 유출되는 이런 것보다도 현재 지금 시야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지금 뭐 3분기까지 호실적 나왔지만 계속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저 미국행은 컨펌된 겁니까? 예, 확정된 확정입니까? 걸로 언론은 지금 얘기를 하고 확정된 있습니다. 거다. 그럼 텍사스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총수들 이번에 다 예, 연말에 예. 외국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그냥 여서 호적 파가지고 나스닥으로 가는 건 어때요? 삼성전자 전 반대입니다. 반대? 예. 왜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감옥에서 못 나오죠.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법에 걸릴 수 있는 게 엄청나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미국 법에 걸리는 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재용 뭐 삼성전자 호적 파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야, 우리 차 소장님도 방송하시면 참 거침이 없으시다. 저런 얘기를 했다가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하시네. 아니, 예. 그러니까. 참네. 아, 그래요. 그러니 참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새 뭐 기승전 다음에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네. 참 그거 하긴 하네.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는 삼성전자 안 보이네.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서.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제 슬슬 입지를 하는데 저게 혹시라도 지수만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면 아니면 좋은 건데. 네. 그러고 뭔 놈의 또 메타버스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잠깐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JYP 엔터, 서울옥션,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덱스터,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자이언트 스텝, CJ ENM, 카카오 게임즈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네. 그러고 우리 김민수 대표가 이렇게 자주 언급했던 종목들이 막 보이네. 서울 옥션 깔아. 예,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저도 메타버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오늘 책 8권을 주문했습니다. 9권이라 하시면서요. 그건 한 권 딴 책이에요. 야, 여태 그냥 공부 안 하고 방송하셨어? 아니요, 집중해서 이제 메타버스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주말에 이제 팔라고 하는데 다시 되파신다고요? 이제 이 메타버스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화두는 엔터주들 올라가고 물론 오징어 게임즈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몇몇 이게 포문은 열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NFT 기술과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에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엔터 쪽들에 대한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 거죠. 서울 옥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쪽 시장은 앞으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기술을 갖고 있는 오히려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컨텐츠 보유 회사들의 메타버스화가 될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막 칼싸움하고 막 발차기도 하고 하는 그게 리니지 맞죠? 네. 발은 안 찼는데요? 발은 안 차고 칼 차고 뭐 이렇게 장풍 쏘고 하는 그거 맞죠? 리니지 맞죠? 장풍은 뭐 맞다고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철관에서 보면은 이렇게 옆에 뭐 아주머니도 막 그렇고 위앗 막 이러면서 청년들도 그렇고 네. 콩콩콩콩 뛰면서 뭐 자꾸 날름날름 주워 먹는 게 그게 쿠키레이죠. 맞죠? 맞지? 어떻게 게임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콩콩콩콩 뛰면서 이렇게 낼름낼름 주워 먹는 고기다가 이렇게 김민수 얼굴 붙이면 메타버스네. 맞습니다. 맞나? 표현이 참 거칠고 뭐 그렇게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싸우는 그 여러 명이 한다며 게임을. RPG 게임. 예. RPG? 예. 뭐의 약자인데? 그게 동시 접촉자. RPG 뭐의 약자인데? 롤 플레잉 게임. 빙고. 오케이. 그럼 RPG 게임이 그러면 뭐 여러 명이 들어가지고 네. 싸우고 있으면은 네. 그 싸우고 있는 그 매치마다 각자 지 증명사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메타버스네. 근데 그 이 증명사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한 놈 하는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죠. 그렇죠. 광의의 메타버스의 내 캐릭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점점 이게 또 확장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단순하게 나의 아바타가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방점은 내년부터 이어질 거라고 저는 또 이제 아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그거죠. 글라스. 이 AR, VR. 글라스요. 네. 이게 지금은 오큘러스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오큘러스 지금 보니까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애플 쪽이 오히려 좀 가성비도 높고 진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나와서 분위기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뭐 덱스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덱스터 좋게 봅니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니라. 예. 덱스터 같은 기술력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좋지만 네. 거기만 메타버스가 아니라 예.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쪽도 메타버스다. 그런 식의 그렇죠. 의미예요. 예.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 뭐가 올랐는데 이번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까 저 차트에서도 보여준 게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약간 ETF 설정되고 액티브 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수급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설정은 되는데 금액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이름을 달고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터사들입니다. 엔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 게 네. 메타버스라고 ETF를 설정해서 돈을 받았는데 네. 실제 메타버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이나 그 회사가 뭐요? 김민수 대표 말씀하셨잖아. 이게 메타버스 회사라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탐방 못하고 전화했더만 옆에 직원이 뮤직 스튜디오.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를 해라면 뭐 이랬다며. 거인의 발. 자이언트 스텝. 네. 그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한참 밀리다가 이제 다시 또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메타버스도 이제 이번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NFT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원으로 기업이 연결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엊그저께 또 영상을 또 보고 또 샤킹하게 느꼈던 펄어비스 도깨비 2차 영상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라는 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공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칼 이렇게 되면서 이거 아니고요. 네. 공유 씨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분은 커피 광고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보통 이제 그 캐릭터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게임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소장님 보셨듯이 칼싸움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칼 휘황 하는데 옆에 나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칼짓을 하는데 이건 파워가 이렇게 센데 나무가 그대로 꼿꼿이 서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칼질하면 나무도 다쳐야지. 같이 휘청휘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근데 이번에 만든 펄어비스의 이런 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이라고 그래서 쓰는 약간 그 사물과 그러니까 내 동작이 그대로 그 실제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연결되는 대표적인 엔진인데 펄어비스는 제가 보기엔 더 업그레이드된 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내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옆에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의자를 약간 탁 치는데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런 영상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물로 이렇게 갔는데 물이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다 보면은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쳐서 발자국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표현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메타버스요? 이걸 내 캐릭터를 가지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화 돼서 이제 뭔가를 또 게임을 보여주겠죠.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글쎄 그게 다 기술 아니야. 네. 뭐 페이스북 했었지만 옛날에 우리 저 싸이월드 기술 아니야. 싸이월드 이번 주에 핫했죠. 또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운 좋은 저커버그는 뭐 완전 떼부자가 됐고 싸이월드는 그만큼 히트 못 쳤고. 네. 가끔씩 내 생각하는 게 이 내비게이션 이거 만드신 분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싶은데 돈 못 벌었다며. 그거 얼마나 편리해요. 엄청난 발명품 아니야. 뭐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 말은 메타버스 이제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돈이 되냐고 그게. 지금까지 그거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시키느냐. 글쎄. 근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NFT가 붙습니다. NFT가 붙어서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 50대 이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두 분. 50대 이상이.
저 50인데요. 나이까지 공개하셨습니다. 네. 야, 아닙니다. 머신님, 뭐 게임도 모르시는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논하고 계신 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저 게임 매니아 지금 김민수 대표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들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김 대표가 예, 계속해요. 예. Non-fungible token. 굿.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럼 50대 이상. 서울 옥션을 예를 들어서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장님이 되게 귀여운 표정을 한번 하셨습니다. 언제? 아, 지금 지금, 소장님이 네. 방송 중에 귀여운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캡처를 네. 한번 했다. 네. 네. 그걸 딱 그거를 캡처를 했다. 이거를 딱 캡처해서 동영상을 뭐 이제 짧은 걸로 뭐 15초, 20초짜리를 했습니다. 어? 근데 평소에 알고 있던 이진호 소장님은 과묵하고 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뭐 주로 예를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거니까. 예, 예. 예니까. 버럭거리는데. 네, 이런 귀여운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뷰가 막 100만 회, 뭐 200만 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네, 그렇게 됐으면은 소장님 입장 쪽에서는 보다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아졌고 유명해지는 이 영상을 혹시나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차영주 소장님이 네. 너무 갖고 싶어합니다. 그 그 귀여운 소장- 표정을 너무 갖고 싶어해서 네. 저 소장님 그 동영상에 대한 권리를 저한테 넘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장님은 뭐 아니 난 내 귀여운 거 만족하는데라고 하는데 갑자기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흔들리시죠. 뭐 나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네. 아니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어떤 뭐 그래 뭐 어떤 상황이나 사진이나 뭐 장면을 네. 그걸 뭘 그렇게 뭐 돈 줘가면서까지 그걸 갖다 가지려 그러냐고. 왜냐면-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예는 좀 좋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네. 지금 만약에 이진호 선생님께서 강의를 했다. 네. 동영상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영상 강의. 예, 영상 강의를 하면 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 있고 네. 만약에 유출이 돼 버리거나 해킹이 돼 버리면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예. 근데 그거를 NFT 기술로 접목을 시켜 놓으면 그거에 대한 그 독특한 가치가 형성이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저작권 소유권 거래 내역. 다 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문제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도 NFT 기술이 기반이 돼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쉽게 해서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 네, 네. 우리가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NFT 기술이 접목이 되면 모나리자 실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영상이 되어 있는 원본 모나리자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품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모나리자 아니 모나리자는 저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네. 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모나리자와 글쎄 같은 모나리자 예를 갖다가 메타버스 그렇게 하면 됩니다. NFT에서 자꾸 모나리자 예를 들던데. 예. 아니 그 모나리자 사진이야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면 이미지에 천지 삐까리인데. 노노노노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요? 이제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나리자는 직접 이 권리가 따로 있다 보니까 모나리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이렇게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네.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갑자기 이게 쓱 하고 움직입니다. 네, 움직여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위아래 춤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와 모나리자가 저렇게도 되는 이런 특화된 영상이네. 해서 또 이걸 하나의 내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든 사람이. 얼마든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소유권을 그런데 그냥 유튜브 같은데 물론 유튜브도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를 또 네 권리를 그대로 또 이전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팔릴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요.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암만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런 예를 듣고 저런 예를 들어도 네. 이 구닥다리 세대고 이게 뭐 이게 적응이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이거 사기 같아. 근데 저는 짜달실이 여기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메타버스니 NFT니. 저는 근데 그나마 소장님께서 이렇게 버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한번 해먹고 마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네. 어떤 뭐 영화,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메타버스가 구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조종사들 네. 시뮬레이션 기계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기계. 예,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뭐 고도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뭐 이런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실제 시간을과 그 뭐 위험성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지인도 간호사인데 지금 교육을 받는데 보수 교육 받거든요, 간호사들은. 네. 주기적으로. 근데 보수 교육을 옛날에 받으면 가서 뭐
뭐 또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를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응급 상황이 되면 내가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수 교육 받으면 사람이 보수적으로. 그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또 올라갔었던 게 청남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주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는데 교육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NFT 기술로 뭐 예를 들자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설계할 때 메타버스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설계도 훨씬 더 용이해질 수가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이라든지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화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게임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과연 그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뭐 옛날에 자동차 하려면 그 직접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영상 보면 이렇게 휙 날아다니면서 뭐 바퀴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메타버스 구현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관련주도 손 안 대는 게 낫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배제의 법칙. 전 게임주를 안 하는 것처럼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벽돌 깨기 얘기하셨지. 네. 벽돌 깨기. 저는 그런 벽돌 게임 깨기 하시면 안 돼. 아니 벽돌 깨기는 재밌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실제로 그걸 깨시나요? 아이 그거 아니라 이 아니고요? 벽돌 깨기 이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깨지는 이 벽돌 깨기. 저기 중국 공산당도 가끔 하는 말 중에 꼭 뭐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야. 네. 뭐 집이란 뭐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뭐 거주 뭐 그건 우리 장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네, 중국의 그렇죠. 시주석뿐만 아니고 예. 말은 그래 놓고 자기가 여러 채 갖고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뭐 그런 거나 뭐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니 그것도 과하면 정신적 아편 맞지.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맨날 그런 거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그거 하루 종일 쳐 앉아가지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데 진짜 밥이 나온다고 돈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려고 P2E가 나온 거 아니야. 맞지? 오, 플레이 투 이야. 갑자기 제가 약쟁이가 된 기분에서 선생님으로 바뀐 느낌이 야, 들어서 이게 진행하면서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 야, 네, 대단하십니다. P2E. 네, 예. 약자는 EARN. 오, Play to earn. 오케이. 그러고 저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실적은 엄청났다면서요. 최대 실적? 엄청 낮다기보다는 보다는도? 네, 일단 눈높이에 맞았다. 눈높이에 맞았다. 보통 이번에 네이버 실적 발표 카카오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아, 카카오는 안 나왔어요. 그쵸? 네이버만 예.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 실적 관련돼서 또 이제 한상숙 대표나 이게 쭉 얘기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일단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특히 부문별로 보게 되면 역시나 네이버도 가장 탄력이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온 쪽은 컨텐츠입니다. 네, 컨텐츠를 앞으로 키워가겠다는 입장과 특히 뭐 정부에서 자꾸 이 규제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 생활 밀착 서비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 계속 해외로 나가고 IP 확보하고 여기서 뭔가 활성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되면은 컨텐츠에 또 네이버가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이죠. 네. 네이버 웹툰 최고죠. 웹툰 최고죠. 카카오도 매출 비중 거의 절반 차지하는 이 웹툰. 솔직히 네이버 웹툰 좀 컨텐츠는 그래. 네? 뭐 이렇게 기사 보다든가 하다 보면 무슨 광고 나오잖아요. 네. 뭐 식구금. 이모 개사코 뭐 옆집 아유 근데 뭐 솔직히 정신적 아편이야. 그딴 웹툰. 오늘 19금인가요? 아니 19금이 아니라 하나만한 소리인데 뭐 돈 되면 되고 많이 보면 잘 팔리면 되고 많이 보면 되고 그래서 수익 나면 되지 하지만 그걸 갖다가 애들도 보고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런데 보면은 우선 그렇죠. 예. 광고 이렇게 때린다라는 게 무료로 1, 2에 보라고 올리는 것들 보면은 맞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시래기 맞습니다. 먹는 시래기가 아니고 시래기. 소장님이 하셨나요? 소장님 보고 질책을 아니 뭐 그냥 뭐 어르신이 보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받아야죠 뭐. 지금 어르신이 누구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같이 늙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자기는 샤이니 민호다 이거지. 오늘 뭐 샤이니 민호 소리 들었다며. 진짜 샤이니 민호가 울겠다. 아 이거는 머리만 지금- 닮았다고? 머리 이거만. 네 머리만.
머리가 투블럭이 잠깐 됐었는데. 투블럭이? 예, 예. 예. 아 괜히 댓글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샤이니 짜증 나겠다. 민호. 저기 뭐야. 그러고 이거 예. SK텔레콤 인적 분할. 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저 지난주 짬짜면처럼 한번 쉽게 우리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 동안에 했는데 예. 이걸 차 소장님이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러니까 짬짜면으로. 물적 분할은 짬짜면을 시켰는데. 짬짜면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짬뽕 갖다 주면서 짜장면 먹으려면 돈 내고 사 먹으셔. 그게 뭐라고?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네, 그게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은 짬짜면을 시켰는데 짬뽕 갖다 주면서 짜장면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분할은 짬짜면 시켰는데 짬짜면을 갖다 준 거예요. 인적 분할은 네, 그걸 이제 반으로 잘라 가지고 한 그릇에 이쪽은 짬뽕, 이 짜장면. 그거를 이제 좀 작게 갖다 주. 이게 두 그릇으로 나눠준 거죠. 두 그릇으로 나눠준 거죠. 짬짜면이 더 어렵다. 그러면 LG전자에서 예. LG전자에서 그 제일 돈 되는 배터리 부분만 떼는 거는 LG 뭐예요? 화학입니다. LG 화학. 예. 쏘리. 그건 물적 분할. 그거는 물적 분할. 예. 그럼 인적 분할은 어떤 경우? 이거 같은 예를 경우는 들어서.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직접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신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통신 부분이 50%고요. 네. 11번가라든지 기타 비통신 부분이 50%예요. 지금 우리 카르페디움 11번가 나오고 상장. 예, 그게 이제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 하니까 지금 SK그룹 내에서는 그러니까 SK 지주에서 SK가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있고 그다음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직 계열. 예, 수직 계열이다 보니까 다시 제일 위에 뭐? SK. SK. 예, 그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오케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SK의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손자 회사는 M&A를 할 때 지분을 100% 인수를 해야 됩니다. 법상? 그러니까 SK SK 하이닉스를 딴 데서 먹으려면은 아니요, SK 하이닉스가 딴 회사를 먹으려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딴 회사를 먹으려고 하면 100% 지분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A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예. 그래서 SK텔레콤을 중간 지주 회사로 놔두고 네. 그다음에 중간 지주 회사로 놔두면서 SK의 자회사로 SK 하이닉스를 만들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단 다시 설명을 더 덧붙이겠습니다만 손자 회사를 자회사로 끌어올려 놓으면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M&A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지분을 뭐 5% 인수한다라든지 20% 인수한다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다른 회사 지분을 갖다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네. SK 지금 텔레콤을 건드려 줘야 돼요. 왜? 그래야 손자 회사를 자회사로 끌어올리죠. 텔레콤을 어떻게 건드린다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사업부를. 사업부를. 네,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SK텔레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거래 정지 후에 인적 분할하고 나면 통신회사인 SK텔레콤, 비통신회사인 SK 이름이 있는데 뭐 SK 똘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SK 똘똘이 지금을 5대5로 가질 수가 6대4로 가져요. 6대4. 정확히 하면 뭐 5대5인데 6대4는 걸 5대5라고 치면 SK텔레콤과 SK 똘똘이를 5대5로 갖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쓰이는데 지금 보면 양쪽의 이익이 좋거든요. 각자가. 양쪽 다 이익이 좋아요. 좋은데 네. 특히 이쪽 11번가 이쪽은 좀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다 보니까 통신만 지금 지금 소장님도 SK텔레콤 통신만 생각하지 11번가 있었어? 생각 못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SK텔레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물적 분할은 짬짜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갖다 주고 짬뽕 시켜 먹으려니까 돈을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죠. 아까 물적 분할이 그거 LG 화학에서 배터리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은 LG 화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LG 화학 기존 주주는 LG 화학 주주에 불과하네. LG 화학 주주에 불과하고 물적 분할될 때는 100% 자회사 밑으로 붙으니까 연결되면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그 배터리만 하는 회사 살려면 또 돈이 별도로 필요하네. 주주 청구권도 없고요. 그거 짬짜면 비유구나. 예, 주주 청구권도 없고요. 무슨 청구권도 없고 똑같이 일반 주주처럼 사야 돼요. 그럼 물적 분할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LG 화학이 2차 전지 회사라고 찾는 사람들이 억울하죠. 황당해지는 거 아니야? 황당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뭐라고? 뭐 니네가
한 회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었다가 여기도 보면 이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회사가 같이 있다가 요게 요런 구조로 바뀌는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LG 화학이 있고 아까 LG 화학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 100% 지분 자회사로 오니까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상에 100% 이익이 땡겨 오니까 LG 화학을 갖고 있어도 자회사로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을 갖고 오니 당신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안 볼 것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한다. 지금 우리 알렌 레너드님 제일이 멘트 하고 싶은데 입 마른다 한데 멘트 하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네. 우리 지금 차 소장님 설명이 뭐 아니 전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적어야죠. 오케이. 예. 아니 그러면은 네. 물적 분할을 할 것인지 인적 분할을 할 것인지는 그냥 회사 마음이에요. 꼴리는 대로. 주주들한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이거 미국에도 있어요. 예. 미국에도 이런 제도 있어요. 미국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거 장담 못하겠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화나는 거죠. 주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글쎄. 이사회 결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주주들에게 어떤 물어보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떠한 법도 없고요. 규칙도 없어요. 그냥 이사회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 깜짝이야. 옛날부터 하는 말이 주식 분할이나 주식 배당 이런 게 예. 재무관리 같은데 보면은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정설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식 분할이나 주식 배당이 쪼갠다고 해서 예. 기업 가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치가 그거 한다고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업부가 회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SK텔레콤이 있고 물론 이제 야 사업부 대표이사가 되네.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좋네.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사업 영역이 커질 수가 있고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K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가치를 키워주겠다. 그러면 결국 SK텔레콤에 묻혀 있었던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들이 드러나주게 되면 SK가 지금 그룹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SK 네.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그 상장을 시키면서 그런 어떤 변화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완성 작품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도는 의미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두산중공업이 흠을 올라섰다고 HMM을 시총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흠이라고 읽는 거 아니야? H 무금 아닙니까? H 무금?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19금 아니죠 저희 19금. 예. 예. 이게 무슨 뭐 그럴 만한 그게 있나? HMM은 사실 올라갈 때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 급하게 올랐죠. 두산중공업은 계속 미실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네, 솔직히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은 화력 발전부터 원자력 발전에 예전부터 강자였습니다. 그랬죠. 네, 특히 미국 진출 1999년. 그러면 그 포크레인 같은 거는 아주 미미한가? 두산중공업도 보고 왜 그 인프라 굴착기 코어는 같은 것도 있잖아. 두산 인프라코어랑 이쪽은 좀 전혀 다릅니다. 별개의 그리고 이제 서비스. 남의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포인트가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네. 그러니까 아직 원전 쪽으로 미국에 진출했고 미국 회사랑 지금 무슨 워터하우스? 뭐 하여튼 뭐 이쪽 아니 전 세계가 무슨 원전 하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이 하디 이제 또 돌아서는 거예요. 소형 원전 쪽으로요. 소형. 예, 영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 입장에선 억울하죠. 지금 다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전기요금 뭐 지금 올해는 바람이 덜 불었다면서요? 바람도 안 불어. 예. 해도 잘 안 쬐. 근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바람이 불죠? 까라나디만도 뭐 태양광 패널이 새똥만 가득해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오던데 웨스팅하우스랍니다. 웨스팅하우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용님이 알려주시네. 네. 이런 디테일에 약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회를 소형 원전 쪽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또 여기서 지금 주가는 막상 움직이는 쪽은 한전 계열들이죠. 한전 계열. 네,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민감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년도 원전 예산이 우리나라가 4%가 늘었거든요. 야, 그건 맞습니다. 원전을 예. 줄이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뭐 그 외무부 장관이 뭐 어디 출마한다는데 IAEA에서 승인을 예. 받은 게 그 네. 우리가 이제 폐연료봉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폐연료봉을 우리는 묻어만 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우리가 활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걸 갖고 북한이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핵무기 만든다라는 거. 근데 소형 원전은 그 폐연료봉을 갖다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형 원전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중요한 건 보니까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스토리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 예. 그래서 이제 야당 여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제 지금 솔직히 이 시점쯤 되면은 정책 관련 공약 관련된 정책 테마에서 막 들썩들썩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죠. 네. 맨날 아니 진짜 네. 좀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뭐 어떤 나라를 만들고 내가 어떤 통치 철학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밝히지는 않고 뭐 여도 야도 맨날 그런 얘기만 갖고 세월을 보내니 답답하죠. 야입니까? 저희는 야.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원전 계속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저는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솔직히 원전 아니고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이 건드리는 종목은 아니죠. 저는 예, 무거워서 못 김 건드리죠. 대표님이 건드리기에는 좀 크지 그 종목이. 저 큰 종목도 건드립니다. 아, 근데 변동성이 없잖아. 카카오 이런 거 카카오. 하고 그 합니다. 12시 지금 170주가 있어요. 17번 나눠 샀네요. 그런 거. 되게 되시네. 카카오페이는 청약하셨어? 아직 아닌데 11월 25일? 25일. 예. 근데 해야 되나요? 10월 25일 다음 주 다음 주. 네. 그래 이거 할만해요. 제 상단부에 붙었더라고요. 9만 원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만 해야죠. 카카오 사랑이면 해볼 생각입니다. 왜 고민이 비싸다 싶어서? 이왕 근데 차라리 비싼 게 낫죠. 왜요? 그만큼 인기를 더 높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 인기가 높아져요? 근데 이게 2번 반려된 상황이거든요. 두면 원래 3세판 모르십니까? 네. 3세판? 네. 3세판이라도 근데 그러면 카카오를 사야 돼요? 카카오페이를 사야 돼요? 지금 시점 둘 다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네? 카카오뱅크는 지금은 모르겠고요. 카카오뱅크 좀 기다렸다가 일단 제일 싸진 것부터 먼저 그리고 실적 발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카카오뱅크 사실 바에는 KB금융 사셔서 배당 4% 받으시는 게 낫죠. 2달 만에. 배당. 배당. 네. 아니 왜냐면 제가 KB금융 왜 불쑥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같은 은행주 살 거면 카카오뱅크가 뭐 은행이냐 아니냐 그 아직 그 논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가격에 대한 것도 아닌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전반적인 수급 봤을 때 외국인들이 금융주들 사오면서 배당 얘기 김민수 대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배당주들 같은 경우 괜찮다라고 보고 KB금융 예를 들어드리면 걔네가 3년 평균 2,000원 배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러면 2달 보유해서 4%죠. 아니 지금 여사방님이 그러시네. 예. 뱅크랑 페이가 왜 분리된 거임? 하시네. 나도 궁금해. 그 카카오뱅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카카오페이가 하는 거? 조금 다르죠. 달라요? 예, 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뱅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은행의 입장이고 페이는 결제와 관련된. 그렇죠. 네. 결제에 관련된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즉 전자결제 업체가 NH 사이버 결제라든지 그렇죠. 은행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벤사 관련된 이 전자결제 업무를 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사업부 자체가. 카카오 이모티콘 해갖고 회사 만들면 안 되나 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전 살 겁니다. 저 이모티콘 많이 사거든요. 본인 거를요? 아니요, 카카오 미국, 이모티콘 샤인. 나 맨날 보내는 거 있잖아요. 맨날 다른 거 맨날 보내잖아요. 아니 그, 근데 예. 이놈의 IPO도 뭐 아무거나 잡으면 따상따상 했던 게 이 코로나 시국에 처음 생긴 경우인데 작년 이맘때부터 생긴 겁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예. 그 따상 첫 스타트 끊었던 게 뭐였더라? 바사였나? 바사가 가 아니고 바이오팜이었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 예. 처음 예. 따상 끊고 예. 그 다음부터는 IPO 할 때마다 이게 따상은 실패했으나 뭐 이런 식으로 시황이 나오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무슨 따상은 기본인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이 뭐 주식에서 기본이 있나요? 기본이면 뭐 맥주 3병 이런 얘기만 안 되고 예. 네네. 맥주 3병에 노가리는 기본이죠. 노가리는 기본이죠. 예. 그거다 이제 뭐 돈가스라도 시키면 죠 50대 분들과는 예 그렇군요. 네. 이런 돈가스 못 먹어봤죠. 이런 경양식집 이런 거요? 저 이렇게 접시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메모지하고 볼펜 들고 와서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돈가스 못 먹어봤지. 그 돈가스 안 만들어 보셨죠? 예? 그 돈가스 안 만들어 보셨죠? 만들어보- 맥주병으로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종이장처럼 쫙 피는 거. 자 저희는 메타버스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차 소장하고 나하고가 지금 메타버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마해라 하시지. 아유 비트코인 하실래요? 저요. 네. 네. 김 대표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아, 두 가지다. 세 가지 제주도 땅. 예, 네. 훅 들어오시네요. 미국 시장 왜 안 됐을까? 비트코인 왜 이렇게 일찍 팔았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후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 좋다고 할 때 저는 별로 손이 안 갑니다. 또 지금 또 다시 뭐 차익 매물 나오고 또 무슨 규제 얘기 또 나오면서 쭉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주식하겠습니다. 한국 주식하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현물 기반이 아니고 선물 기반이고요. 선물 기반이기 때문에 현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 보고 아니 근데 얘도 비트코인 선물이 예를 들어서 예. 비트코인 선물 쪽에서 확 매수가 붙는다고 해서 네. 웹드덕으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따라 오르고 그 시장 원리는 통할까요 여기서도? 여기서 소위 말해서 현 선물 간에 아비트리지가 가능하냐고 내 말은. 그렇기 위해서는 시총이 너무 커지지 않았을까요? 비트코인 시총이? 그거를 다 안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현 선물 간의 아비트리지나 예. 현물이 올라가서 선물이 올라가면서 현물 가격도 따라가지고 선물을 막 패대기 치는 바람에 현물도 꺾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장 기능이 나오려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고정된 선물 가격을 가지고 그 변동성을 투자하는 걸로 제가 그렇다면 이건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요. 네, 그렇게- 그냥 비트코인 퓨처스에 대한 예. 고정된 가격을 ETF를 만들었으니 예. 뭐 비트코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게 가신 분들이 이거 사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뭐 올라가면은 돈 버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고 이게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캐나다에는 이미 있었대요. 캐나다에는 이미 있었답니다. 예. 캐나다에는 이미 있었고 지금 하면서 저도 워낙 뭐 선물 쪽 그렇게 뭐 지식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정된 선물 가격을 놓고 거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물이 왜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만기의 어떤 고정. 그러니까 그 개념은 제가 조금 다음 주에 공부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야, 근데 그 변동성 좋아하는 우리 김민수 대표가 비트코인을 안 하시는구나. 한때 했었죠. 한때 했어. 할 때는 아이패드 샀잖아요. 그거 갖고 아이패드 애들 사줬잖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일기를 써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머리가 좋은 게 단점이야. 아우, 큰일 났습니다. 예. 근데 살 때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변동성이 공포와 연결돼가 가장 싸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를 노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다가 됐다 싶으면은 덥석. 네, 이렇게 할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네요. 배 아픕니다. 어제는 5%가 빠졌잖아요. 네. 참네. 아이고. 아이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주식 관련한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 저 천하의 김민수 대표도 주식 사고 파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아.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것 같고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오고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주식 관련한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하세요 하는데 뭘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두 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소장님 먼저. 공부할까요? 네. 아니 그래 차 소장님 말씀 맞다나 네. 재무제표 같은 거 공부해야 되겠고 예. 하다못해 예. 실적이라도 알아보려면 그렇죠. 또 뭘 공부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작정 공부하는 거는 어렵죠. 진짜 뭐 막막해요.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피터 린치의 방식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량주일 필요도 없고요. 좋은 주식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주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학 때 전공, 직업, 취미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라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기업을 알아가는 거죠. 기업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트를 열어봐야 되고 영업 현황을 봐야 되고 리포트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수급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을 공부하는 눈이 커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삼성전자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메타버스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머리가 벌써 막 하늘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처음에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주말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예. 알톤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자전거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런 회사부터 하나씩 분석해 가다 보면 정말 재밌죠. 그러면 그 주식을 내가 알톤 스포츠를 지금 살 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놔둬. 그러면 내가 알톤 스포츠를 산 걸 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생기고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시점을 잡아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제 책에 썼습니다. 참네. 갑자기 그만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책이나 좀 깔아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뭐 공부할까요, 김 대표님?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저는 딱 하나. 구글링이 최고다. 구글링. 네. 검색. 네. 검색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혀 백지 상태에서 내가 주린이로서 대형주만 하다가 요즘 장세가 도저히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한 3시 한 4시쯤 가까이 되면은 오늘의 수급 나올 겁니다. 오늘의 한 합치게 되면 약 한 40종목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산 거 하면 다 합치면 160종목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거를 쭉 보시다가 네. 일단 꾸준히 외국인이나 특히 요즘 같은 데 기관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왜 기관이 이렇게 계속 살까? 여기를 하게 되면 그 종목 기업 내용 보게 되고요. 기업 내용 보게 되면은 지금 시류에 맞는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죠. 네. 앞서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NFT, 메타버스. NFT가 뭐야? 쳐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개념부터 해서 쭉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또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발전된 기술도 한번 쭉 쳐보고. 그러면 또 거기서 확인되게 되면 연관된 회사가 나오죠. 그럼 예. 가지고 또 사업 보고서 쭉 쳐보고. 사업 보고서에서 이쪽은 매출 비중이 얼마큼 되는구나 쳐보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게 또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네. 근데 그 회사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네. 그러면 또 그것도 연결시켜보고 하는 문어발식 쫙쫙. 듣다 보니 차라리 나 리딩만 갈래. 아. 어느 세월에 극하고 있어. 지금 극한다고 고객님 또, 예? 제리 리딩방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카톡에 제 명의로 된 리딩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거길 누가 죄송합니다. 예. 몇 명 안 계신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 늘어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각도기나 뭐 이런 데서 푹푹 늘어나던데 나는 안 늘어나더라고. 참네. 아휴, 공부 중에 경험만한 공부가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내 기억은 잘해 그런 거는 이거 옛날 증권 계좌 대신해 주는 그 카드 시체가 6개였다며. 제 가슴에 6개의 깡통 계좌가 있지요. 저 누가 저랬더라. 이정재 씨가 밀정의 이제 밀정 왼쪽 계좌에 한 방.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그 맨 마지막 장면? 네, 그 경찰 그. 네. 그래. 죄송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나? 예, 뭐 우리 한국장이 기업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깡통도 차보고 대박도 내보고 따블도 먹어보고 온갖 거 다 해본 다음에 그래서 연륜이 쌓이면서 뭐 그놈의 리딩방도 넘을 맞는 건 아니더라. 장 좋을 때는 리딩방이고 장 나쁠 때는 뭐 리딩방 할배라도 안 되더라 하는 걸 경험도 해보고 그래 한 다음에 결국
킥 차트만 보고도 이게 잠시라도 갈 것 같다. 아니다 하는 느낌이 촉이 올 때까지 그냥 쌓는 경험만한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을 제가 이제 회사 입사했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월가의 영웅 번역본이 그때 있었거든요. 피터 린치가 터틀 트레이딩을 썼다고? 아니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는데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제가 입사했을 때 봤을 때 주식 투자는 기술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식 투자는 기술이다. 이게 워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보면 제가 아직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기술이다. 그러다가 이게 개정판을 내면서 주식 투자는 예술이다로 2000년대 바뀌었어요. 누구는 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가 예술이다. 뭐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개정판은 어떻게 나면 주식 투자는 아트다라고 나왔습니다. 아트다. 그러니까 아트를 초반에는 기술로 번역을 했다가 그 다음엔 예술로 번역했다가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냥 아트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직접 이거는 번역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편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는 아트다 이렇게 딱 하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어떤 뭐 도식화된 것도 아니고 수식이 계산돼서 나온다라는 여러분들이 제일 저는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는 책 두 가지를 압니다. 뭐죠? 하나는 적정주가 구하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우리나라에 한 권 있어요. 외국서 번역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난다긴다 하시는 분이 적정주가 구하기라는 책을 애널리스트 분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를 알고 싶어 하시냐면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매도의 법칙이라는 책도 번역된 건 딱 두 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고 적정주가 구하기는 아트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씀이다라고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벌써 책이 수백 권 나왔겠죠. 그럴 필요 없이 예. 웰컴 투 제리 죄송합니다. 제리월드. 안 하겠습니다. 제리월드에서 네, 6박 네. 맞아라. 자, 우리 오늘 뭐 내가 생각해도 그냥 장이 진짜 좁은 데서 놀고 뭐 재료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제 어지간한 뭐 뉴스에도 시장이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놀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우리 한번 쉬운 남자 한번 돼봅시다. 뭐 저 이벤트 이런 씨알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내 관심 종목에 또 이번 주에 또 등록하고 또 계속 살피게 몇 개 풀고 가시지. 소장님은 쉬우실지 몰라도 저는 안 쉽습니다. 오, 단호하네. 저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좀 풀어봐요. 네, 예, 소장님이 잘하시는 네, 이벤트 하고 하겠습니다. 와. 네. 아니, 지금 오늘 힘들어. 528인데 이거 1000 넘으려면 힘들어. 그러면 뭐 그냥 가죠.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 그래도 이제 끈끈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 포인트를 올해는 뭐 거의 이제 이 정도에서 아마 매매 나오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포인트 나오는 종목들로 이제 계속 매매는 하는데 약간 큰 그림으로 그리면 내년은 어떤 큰 테마가 나올까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정책 대선 관련된 정책적인 공약 움직임 나온 거 이제 그쪽은 확정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챙겨 보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전기차는 커갈 겁니다. 근데 전기차는 커갈 텐데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어떤 쪽이 앞으로 또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커질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피배터리 관련된 쪽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뭐 그쪽은 이제 진행은 되는 것 같고요. 아직 가시화된 게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네, 전력 반도체 쪽은 전력 반도체가 뭐예요?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인가요? 전력을 다해서 가는 반도체. 네. 됐고. 전력 반도체라고 하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정기기나 어떤 일반적인 뭐 스마트폰 이런 때도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보면은 SI라고 하는 규소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져서 이제 화물 반도체로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는 전기차는 IT 기기다라는 입장 쪽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딱 내놓은 게 SIC, 그러니까 즉 탄화 규소죠. 네, 이쪽을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관련 시장들이 다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SIC와 겐이라고 하는 지력 관련 쪽으로 두 개가 축이 돼서 고주파 통신 쪽과 함께 관련된 전력을 이제
더 용량이 커졌으니까요. 네, ESS 네. 뭐 이런 쪽은 다 커지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아마 앞으로 주도가 돼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를 잘 준비하는 쪽이 어디냐? 첫 번째는 SK입니다. SK. 네, SK 실트론 이 회사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래도 기술력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네.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딱 눈에 띄는 회사가 E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EST. Yes. T. EST. 네. 그런 회사가 약점을 받아서 지금 투자금 받아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가면은 2배 양산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또 하나 탄축이 RFHIC입니다. 질화관련 겐. 예, 거기서 RFHIC 이 회사가 보통 5G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하는데 좀 더 눈길이 가는 거는 그쪽의 소재와 함께 움직이는 RF 머티리얼즈. 네, 이쪽이 또 눈길이 가고요. 그리고 또 A-프로라고 하는 공정장비, 2차 전지 공정장비 하는 회사가 이쪽도 지금 관련된 겐 관련된 쪽에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아마 나중에 파운드리 줄 겁니다. 네. 근데 이쪽과 폐배터리 관련된 쪽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이쪽도 관심이 있는데 내년을 보고 예,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거기까지만 지금 뭐 700개도 안 나와서 너무 풀지 마서. 우리 오늘 망했어. 우리 쉬운 남자 돼버렸어.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네. 차 소장님. 네. 저 뭐야 테슬라가 자기들이 뭐 배터리를 자체 개발한다고? 네. 그럼 우리 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영향 없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영역과 네. 우리가 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쪽은 이제 코발트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결국 이번에도 테슬라가 실적이 3분기가 잘 나온 게 중국 시장에서 선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현대기아차에 먹혔죠. 아이오닉이랑 EV6에 예, 먹힌 예, 상태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쪽 배터리는 생태계상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용이 좀 싸지고 있고 결국 그 물량 공세를 펼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것은 이 거리로만 따지면 지금 뭐 휘발유 만땅 채우면 한 5, 600km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한 4, 500km 지금 우리 전기차들이 뽑아내는데 그쪽 새로운 배터리는 2, 30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땅 소리들. 이번에 모처럼 만땅 합는데 이번에 저기 부모님 뵈러 가면서 주중에 허걱했어. 저 어제 넣었는데 13만 얼마 나오던데? 아니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1,700원이 넘고 네, 1,750원. 이것이 유가하고 환율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지금 차 못 몰아. 네. 예, 걱정되네요. 전 김미수 대표 태우고 다녀야 돼요. 왜요? 차기 사기 때문에. 바쁜 일정 제가 해가지고 맨날 기름 넣고. 그러셔.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그냥 톰과 제리 뜨고 나서 지금 너무 이쪽 저쪽 너무 다니지 마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소장님도 모시고 다니시라는 얘기로 날 왜 빼 이러면서 맞아. 그 네. 얘기했다. 오늘 다 좋았는데 우리 그냥 너무 쉽게 무너졌네. 하따마 730개밖에 오늘 못했네. 좋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